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닌 자신과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노년의 진정한 외로움을 들여다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젊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고 우리는 어느새 인생의 겨울에 도착합니다. 노년의 외로움, 그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부재가 아닙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외로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의 한숨이 생각납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홀로 산책하는 노인의 평온한 미소처럼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사람의 존재가 아닌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퇴직 후 첫날 명함도 직함도 없이 집에 홀로 남겨진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40년간 부장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어느 날 그저 할아버지가 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릴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마음이 정체되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왜 일어나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출근할 회사도 기다리는 동료도 해야 할 업무도 없는 날들이 이어질 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웃집 김 할아버지는 퇴직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 모임을 이끕니다. 내가 안 가면 다들 기다린다오. 이게 내 소임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외로움을 이깁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나타나는 복잡한 화면, 끊임없이 변하는 기술, 이해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의 언어, 현대 사회에서 노인은 종종 시대에 뒤처진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라는 손주의 말을 따라하려 해도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자라납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빛납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숨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 타령이냐 하며 사랑의 감정을 부정하고 젊은이들 시간 뺏지 말자 하며 대화를 줄이고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 하며 고통을 숨깁니다. 이런 자기 검열이 내면과의 단절을 만들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어제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박할머니는 78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어져도 괜찮아. 내 마음은 반듯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할머니의 눈은 20대 청년처럼 반짝입니다. 반면 옆집 이 할아버지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새로 배워. 죽을 날만 기다리지. 라며 하루를 텔레비전 앞에서 보냅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할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발목을 잡힙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인정받았는데 예전에는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현재의 삶을 빛바래게 만듭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말라버린 연못의 물고기처럼 갈 곳을 잃고 방황합니다. 가을 바람에 굳게 서 있는 소나무와 유연하게 몸을 숙이는 갈대를 보십시오. 폭풍이 지나간 후 소나무는 부러져 있고 갈대는 다시 일어섭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변화, 관계의 변화, 역할의 변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만 고집할 때 우리는 부러진 나무처럼 외로움 속에 쓰러집니다. 어떤 날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풍경이 더욱 행복해 보입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오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일하러 다니는데, 저 부부는 함께 여행도 다니는데, 비교의 늪에 빠질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67세 최할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며 그날의 작은 기쁨을 기록합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의 향기가 유난히 좋았다. 산책길에 만난 강아지가 내게 꼬리를 흔들었다. 이런 작은 행복에 감사할 때 비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앞둔 노년에는 종종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83세 황할머니는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다만 아픈 채로 오래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의 고독과 무력감이 더 큰 두려움을 줍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묻어둘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불쌍한 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종종 자기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나 방문록을 보면 매주 가족들이 찾아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은 달콤한 독과 같아서 잠시 위로가 되지만 결국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다 버리고 살기 시작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70세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김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가을 나무가 잎을 떨구듯 나이 들면서 우리도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잎을 떨구는 나무는 다음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상실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바라볼 때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셈하기보다 무엇을 얻었는지 헤아려 보세요. 젊음은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고 분주함은 잃었지만 여유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오늘도 쓸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군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오늘은 어떤 기쁨이 찾아올까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외로움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작은 실천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며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매주 한 번 익숙한 산책로 대신 새로운 길을 걸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외로움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로 빛이 들어옵니다. 72세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동네 초등학교에서 주 2회 책 읽기 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물이 흐르면 맑아지듯이 마음도 움직여야 맑아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종종 정신적 정체에서 비롯됩니다. 신문을 읽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텔레비전에서 본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보세요. 68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 이 할머니는 손주들과 카톡으로 대화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내가 보낸 이모티콘에 아이들이 웃는다니까 저절로 힘이 나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배움이 외로움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80세에 시집을 출간한 시인, 75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달림이, 90세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 그들의 이야기는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언제가 적기일까? 대부분의 경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질문이 있습니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 삶은 의미가 있었나?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피하지 마세요.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이루어낸 것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상실의 무게는 어깨를 짓누릅니다. 어제 찾아온 남편을 잃은 65세 윤 할머니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40년간 마주 보던 얼굴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의 상실, 건강의 상실, 역할의 상실, 사랑하는 이의 상실. 노년은 상실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마른 가지가 꽃을 피우듯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실을 부정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79세 장할아버지는 은퇴 후 5년간 매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도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은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옛 동료와의 대화 후 장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은퇴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마른 땅에도 작은 씨앗은 자랍니다.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요리 교실을 시작한 김 할아버지.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박 할머니. 자녀들이 독립한 빈집에서 반려동물 돌봄터를 운영하는 최 할머니. 그들은 상실을 딛고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눈 덮인 겨울 들판을 바라보세요. 표면은 하얗고 고요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화려함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풍요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황량한 겨울만 보게 됩니다. 73세 최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 30분간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 내일 시험이라 바빠요 라는 대답에도
매주 전화를 거십니다. 최할머니에게 손녀와의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닌 삶의 의미입니다. 다른 날들은 그 30분을 위한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닌 이런 작은 연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의 상자를 열면 그 안에는 행복한 순간들보다 후회와 상처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걸. 그때 용기를 내서 도전했더라면 노년에 이러한 후회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단지 현재의 평화를 앗아갈 뿐입니다. 68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제는 이미, 내일은 아직.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조용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도 그렇습니다. 70세 이 할머니는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립니다.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앉게 될 텐데, 그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친절이 큰 위로가 됩니다. 타인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 자신의 외로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법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75세 박 할아버지는 저녁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시장에서 반갑게 인사해준 상인에게 감사,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마음의 눈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이 아닌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도 등대는 빛을 비춥니다. 노년의 혼란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등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일 수도, 신념일 수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82세 한 할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신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길을 잃을 것 같을 때마다 이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겨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습니다. 젊음은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고, 체력은 줄었지만 여유로움이 커졌으며,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깊이가 생겼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종종 잃은 것에만 집중할 때 깊어집니다. 77세 우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서 귀가 어두워졌지만 대신 마음의 소리는 더 잘 들리게 되었어요. 눈은 침침해졌지만 사람의 진심은 더 잘 보이게 되었죠. 물길은 장애물을 만나면 우회하여 흐릅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제약,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실.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왼쪽 몸이 마비된 71세 정 할아버지는 오른손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낙서 같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꽤 그럴듯한 그림이 되었어요. 장애물이 오히려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었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춰오듯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소리,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이런 작은 순간들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9세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하루의 시작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맞이하면 나머지 시간도 더 풍요로워져요. 오래된 그릇에 금이 가면 일본에서는 금가루로 그 자국을 메우는 금수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릇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노년의 상처와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경험을 자신만의 지혜로 승화시킬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말하지 않는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74세 박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글쓰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였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더군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깨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비가 내린 후 땅이 단단해지듯 어려움을 겪은 후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노년의 위기와 상실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더 깊은 지혜와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배우자를 잃고 1년간 깊은 우울에 빠졌던 67세 최할머니는 이제 같은 경험을 한 이웃들의 말벗이 되어줍니다. 내가 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어요. 호수가 얼어붙으면 단단한 얼음이 되지만 그 아래에서는 물고기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고요함 아래에는 생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활동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85세 이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20대의 청년이 살고 있어요. 신발이 발에 맞아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듯이 노년의 삶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 때 가장 충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72세 정할머니는 40년간의 주부 생활 후 조용한 독서와 명상을 즐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사교 모임에 나가거나 봉사활동을 하길 바라지만 나는 이 고요한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은 내가 선택해요. 나무는 함께 모여 숲을 이루고 서로를 지켜줍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종종 사회적 연결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살고 계신 71세 윤 할아버지는 아파트 같은 층의 노인들과 차 한 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며 서로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큰 행사도 아니고 깊은 대화도 아니지만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산을 오를 때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면 정상이 보이듯 노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징후가 있습니다. 은퇴 후 3년간 우울증을 겪었던 69세 강 할아버지는 우연히 참여한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게 돼요.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느껴지는 일체감, 그것이 나를 외로움에서 구해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순간의 화려함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잃어버린 녹색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80세 한 할머니는 매일 일기에 오늘의 아름다움을 기록합니다. 손에 생긴 주름, 흰 머리, 느려진 걸음.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흔적이고 나만의 이야기예요. 나는 이 흔적들이 자랑스러워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야 높은 봉우리가 있듯이 삶에서 외로움과 고통이 있어야 기쁨과 충만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78세 이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잃은 후 1년간의 깊은 슬픔을 거쳐 지금은 호스피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 고통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숲길을 걸을 때 한 걸음씩 내딛듯이 노년의 외로움도 한 번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1세 한 할머니는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지만 매일 아침 5분씩 명상하는 습관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을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작은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5분의 명상이 모여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외로움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되 그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76세 이 할아버지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면서 내 감정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나 자체가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83세 박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역사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참으로 박 할아버지처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69세 최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을 나만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해요. 차 향기를 맡으며 내 호흡에 집중하면 외로움도 두려움도 잠시 물러가지요.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신체 활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77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수련합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권이 명상이 되었습니다.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우리는 종종 함께함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진정한 함께함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마음의 연결에 있습니다. 82세 이 할머니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그림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화면 너머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어주는 그 시간이 나를 외로움에서 구했어요.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뚜렷해지지요. 74세 최할아버지는 심장 수술 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어요.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마음의 평화. 이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73세 박할머니는 20년간의 일기를 모아 내 인생의 강이라는 책을 자비로 출간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만한 돈은 없지만 내 삶의 이야기는 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강을 따라 흘러왔고 그 여정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종종 마음의 문을 닫아 걸 때 더 깊어집니다. 68세 강할머니는 아파트 입구에 작은 화분을 내놓고 나눔 정원이라는 팻말을 세웠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꽃을 한 송이씩 가져가도 좋다고 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일 누군가 들러 꽃을 가져가고 때로는 다른 화분을 놓고 가기도 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이웃과의 대화로 이어졌어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햇살은 구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듯 희망도 외로움의 틈새로 스며듭니다. 85세 장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3년간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창가에 날아온 새 한 마리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새가 매일 창가에 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 나오세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새 덕분에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어요. 인생의 겨울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눈 덮인 들판 아래에서도 생명은 숨쉬고 있습니다. 71세 이 할아버지는 퇴직 후 대학원에 진학해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물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채우지 못한 갈증이 있었어요. 지금은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문학 수업을 진행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발자국이 모여 길이 되듯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노년의 외로움도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행복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쓸 내용이 없어 한 줄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앉아서 생각했지요. 이제는 하루에 한 페이지가 모자랄 정도로 행복한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노력은 외로움이라는 단단한 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80세 윤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사람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마음의 거울이 흐려지면 세상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종종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 더 깊어집니다. 76세 정할머니는 매일 저녁 마음 정리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기쁨, 슬픔, 분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더군요. 허공에 뿌리 내릴 수 없듯이 의미 없는 삶 속에서는 행복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종종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79세 황 할아버지는 오랜 독거 생활 끝에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 주었어요.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면서 저 자신도 치유받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3세 이 할머니는 남편과 자녀들을 모두 떠나보낸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에 색을 입히는 순간만큼은 모든 상실감이 잠시 잊혀져요. 내 안의 슬픔과 기쁨, 모든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치유되고 있어요. 언젠가 이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고 싶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 방향을 찾습니다. 인생의 미로에서 방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2세 박 할아버지는 매년 자신의 생일에 소박한 인생 지도를 그립니다.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을 지도처럼 그려보면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명확해져요. 이 지도가 나의 나침반이 됩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품듯이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경험을 받아들일 때 더 넓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길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경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77세 김 할머니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외롭구나라고 인정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더군요. 집 앞 작은 텃밭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노년의 삶에도 새로운 꿈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84세 이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위한 동화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가족의 역사를 동화로 풀어내고 있어요. 이 책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가족의 유산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달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납니다. 노년의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은 더 깊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75세 최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삶의 깊이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외로움, 상실, 아픔,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 삶을 바라보는 시선, 의미를 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외로움은 부정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아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만남을 이어가 주세요.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